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복지교육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부사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는수를 들어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작품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지정특과장 윤미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가정재산과장 정혜련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도서관과장 공정자. 복지교육국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 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지연 복지계획팀장 배석했습니다.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1건으로 자료 101쪽, 경기복지재단 확전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 등 추진입니다. 양양택지 개발 지구 내 안성 이동 행정복지센터 완공 후 이전할 계획이며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사전 행정 절차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이전 규모 및 방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이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MOU 및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기관과 MOU를 2건 체결하였으며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자산 건물 현황으로 2017년도에 취득한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득 가격은 34억 9,600만 원이고 현재 가격은 10억 8,70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8조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축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 복지교육국은 총 91건에 97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정책과는 업무 추진비로 총 24건에 80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축부터 11조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조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의 인허가 민원 보완 지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2021년 국비 사업으로 한시생계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2021년 국비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코로나19에 감염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자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조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 연계하는 민간 사회복지 허브 기관으로 2021년 초동사회복지교육과 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244만 9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22년은 2억 3,48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계혼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21년 2,957건에 19억 5,7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324건에 7억 3,61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은 경기도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등 현행 법률 및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에 710건에 6억 1,067만 4천 원, 2022년에는 340건에 2억 9,3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4개 사업으로 신청 건수는 2021년 6,412건이고 2022년 7월 기준 3,42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신청건은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통지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탈빈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 가구 수는 2021년 304가구와 2022년 11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매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1년 511명에게 3억 1,06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에는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1,872명에게 5억 7,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권 침해 및 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현장 중심의 폭력 대응 및 위험 환경을 예방하고자 400만 원의 예산으로 매뉴얼을 제작하여 9월 중 배포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국내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국내 연수비를 지원하고자 7월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총 28명이 신청 접수하였으며 20명이 선정되어 국내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조 읍면동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 대상은 10인 이상 시민 모임 및 단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입니다. 지원 실적은 25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 명예수당 등 총 7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7월 기준 지급 인원은 5,615명으로 세부 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보훈 선양 사업으로는 2021년에는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은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위령제, 건강문화교실 운영, 찾아가는 6.25 역사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님. 네, 저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임금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이래서 많은 화두가 됐는데 경기도형 표준 임금 체계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렇게 표준 임금 체계를 도입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 답변을 회장님. 복지기획팀장 이지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체계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안성시에서도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셨지만 처우 개선비가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해 보험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상으로 또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도비 시비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보수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보수계획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요. 국내 연수 지원 사업이라고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공모를 추진을 통해서 한 3인이나 5인 정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 서비스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장기 근속자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 휴가제를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체 근무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월 5만 원씩 지역화폐 지원하는 건 12로 하시는 거고 전체 사회복지사들한테 다 지급되는 건가요? 네, 요양보호사까지 다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안식월, 안식년 네, 이게 장기 근속자 휴가제라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 네. 얼마를 근무하면 어느 정도를 쉴 수 있는? 그거는 아직 기준을 마련한 건 없고요. 좀 검토를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다 해봐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휴가를 줄 때 유급 휴가 주시는 거죠? 네, 유급휴가입니다. 네. 어쨌든 사회복지사들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늘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월 5만 원도 뭐 시에서 자체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좋긴 한데 급여도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장기 근속자 휴가제 그 정신적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제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재난기본소득 지급인데요. 예, 한시생계지원사업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둘 다 국비로 한 건가요? 이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예, 다 국비. 국비 예. 지원을 하신 거고,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최근에 전망치를 더 높여서 0.4% 높여서 5.2% 올해 물가가 상승될 거라고 하고요.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있었던 1998년 이후로 최고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부채가 있으신 분들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를 줄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주일에 뭐 5만 원으로 살기, 일주일 식비 10,000원으로 살기,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줄면 사실은 전체 경기가 다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불황,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작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 1,655억이 남았거든요. 기금은 또 제외된 기금도 거의 비슷한 수치의 액수가 적립이 돼 있는데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 혹시 가능하다면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기금 포함 안성시의 그 예산 집행률이 7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3회 추경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성시 지금 과천시나 뭐 익산이었는지 하여튼 임실군이네요. 임실군 같은 경우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이제 지급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이게 결국 코로나의 여파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성시의회와 안성시가 같이 공감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성시민 16만 9천 명 저번에 지급을 했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원씩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 남은 거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거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민분들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돈 받을 땐 좋은데 지금 엄청나게 물가는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무조건 제가 보면 푼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유동화를 지금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좀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맨 마지막인데 18쪽.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이걸 다 드린다고 쳐서 1년 예산,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 현황. 그 수당만 말씀. 지금 복지노조과장 지금 윤미자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 현황. 그 18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중인데 요즘은 뭐 살아계신 분도 거의 안 계셔서.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요. 예. 지금도 뭐 6.25 같은 경우에는 막 86세 그렇죠. 최저연령이 막 그래서 혹시 지급된 거 있나요?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혹시 작년 기준으로 예.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그것 좀 예.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다 합쳐서 이거 다 따지지 말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없으신 건가요? 기획팀장 이재현입니다.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요. 10위는 26억 5,200 정도 되고요. 도비가 3억 해서 총 30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매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률은 거의 다 지급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 국가 유공자 뭐 예우라고 했는데 이게 뭐 예우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예우 수준을 찾기가 어렵다. 이거는 이 정도 매월 8만 원 그리고 뭐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3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덕분에 중에서도 덕분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이 수당이 너무 적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어 보니까 지금 거의 고령화 돼 계시고요. 그래서 살아 계실 동안이라도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수당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뭐 국민의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추진해서 일단 조례를 좀 한번 개정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보훈 명예수당은 뭐 현재 뭐 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로 올리고 참전 명예수당은 이건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이거 3만 원 이거 뭐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월 1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살아 계셨을 때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이 그 오른쪽에 나열된 부분도 중부분으로 네네. 받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좀 현실적으로 금액이 좀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을 저희가 드리면 좋은데 이게 타시군 형평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지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부를 좀 잘 판단해서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세부적인 기준은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얼마 주라고는 아닌데 이제 네. 여러 가지 시군 형평이나 아니면 이거 최근에도 시군 관련돼서 이게 그게 있어요? 아니 이게 이제 네. 시군 형편이나 또 이제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것도 아니 뭐 하고 또 이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단체별로 또 자기 입장에서 의원수당 확실히 또 생각나게 만드는데 의원수당도 무슨 자주도 뭐 이런 거 다 올리지도 않으시면서 말이야. 예? 근데 이거 딱 보면 그런 거 다 따져갖고 언제 올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예? 양평군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아니 제가 이제 그거는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래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저희가 그 조례안을 좀 뭐 내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중섭 의원님. 예, 제가 좀 민원 들어오신 내용을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아버님은 이제 대형 트럭을 운수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어머니께서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환우고, 근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자궁 경부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성시에서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뭐 혜택하는,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때는 이 가정의 이제 차량이나 소득이나 재산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제 아이가 장애가 벌써 있고 어머니는 또 이게 암이다 보면 중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위기 사유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생계를 드린다, 의료를 드린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가정에 위기 사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위기 사유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네. 혹시 재산이 굉장히 많은 집은 예, 그런 그러면 집은 말씀 아니에요. 안 하셨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잘 검토해서 직접 검토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수술도 가야 돼,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아빠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또 운수업을 또 나가야 되고, 두 아이가 학교도 못 갈 지경의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희 안성시에서 현행 법상 어떤 또 다른 제도가 더 있나요?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게? 위원님이 그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예. 저 가정 실태를 좀 파악해서 그게 더 빠를까요? 네, 그게 더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연락처를 주시면 네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부 무한돌봄센터 보니까 여기에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치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라고 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요. 혹시 동부 무한돌봄센터에 부적정, 여비규정 부적정 위에 2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드려요. 그럼 혹시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거는 부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이 속해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건가요? 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는요? 그 교육청소년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부 무한돌봄센터 여비 규정 외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비 규정 외 어긴 것이 더 실질적으로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은 그 비지정 후원금을 업무 추진비나 본인의 차량에 센터장 차량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더 과합니까? 이 중과 가가 어느 쪽이 더 과한 상황입니까? 국장님 대답 주세요. 그래서 기준은 뭐 처분 내용을 보면은 그 비지정 후원금은 주의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비 자체 내부 규정 그 부적정한 거는 그 자체 그 세부 기준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이제 통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게 이게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센터장의 개인
후원금은 틀림없이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도움을 주라고 준 거죠. 후원금은 다른 곳에 아무 곳에나 쓸 수 없습니다. 그 목적사업의 비지정 후원금일지라도 찌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동부 무한돌봄센터 그 돌봄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쓰라고 후원금을 주고 있지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넣어도 좋다 이러면서 후원금을 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거는 횡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횡령이 더 큰데 여기다 보면은 여비 규정을 어긴 걸 여비 규정 부적정 이렇게 쓰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후원금을 냈습니다. 누구한테 쓰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센터장 개인 차량에다가 넣었다면 그것은 횡령인데 이 중대한 사안이 크지 지금 여비 규정이 큽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분들이 금액을 쓰신 자체가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비 규정 자체를 정관까지 자체 운영 정관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상근해야 되는 거를 비상근으로 네,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고 그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 돈을 이제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4가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자의 수익금 5건을 33만 원을 자부담 통장에다가 수령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개인에 대한 통보에 누락되는 등 그분들한테 이만큼 후원하셨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그 후원금 주신 분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100% 후원 기부금 처리하는 거 후원금 신고해야 되는 거 맞고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상 본인 차량 이용 시는 자기 차량 운행 일지 기록,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해서 주유비의 110%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유류비 산출 근거도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비용을 가져갔습니다. 주유비, 또 주유비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결산 보고 후원금까지 다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결산 검사 시 후원금 및 사용 결과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등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가벼이 여겨질 만한 것입니까? 퇴직금 하신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2명이 있었네요. 215만 840원을 미반납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관 건데, 죄송합니다. 동부 무한돌봄 얘기 아닌데 그 사회복지과 거네요. 그건 죄송합니다. 연거퍼서 돼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넘어갔습니다. 동부 무한돌봄까지만 하겠습니다. 4건 지금 현재 후원금을 갖고 사용한 거, 고지 안 한 거, 그 다음에 주유비 넣은 거 2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부담 통장에서 사용해서 후원금을 단체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한 요거 개인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도 전혀 알려드리지 않은 건까지 해서 총 4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부적정, 여비 규정을 어겼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출장 가면은 그 교통 그거 써가지고 그 여비 규정에 의해서 110%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받아간 거, 근데 여비 규정 어긴 거를 여기에다가는 메인으로 담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보조금 말고
후원금을 준 목적 외에 사용해서 개인 차량에다가 집어넣고 사용한 것에 대한 횡령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여비 규정 외에 한 가벼운 거 2개가 더 있는 것처럼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 개개인이 아이를 위해서 낸 후원금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져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단체는 동부무한돌봄센터는 같은 사람한테 계속 운영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바꿨나요? 위탁 업체는 지금 현재는 바뀐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바꾸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복지정책 또 하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조금과 지금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계속 후원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예결산 때도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물론 했고 이제 했는데 그 푸드뱅크 사업, 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현재 4곳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푸드뱅크 사업에서 신선식품은 그 시설이나 이런 곳에 배분될 수 있고 신선식품이 아닌 주식, 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래 둘 수 있는 것들은 개인한테 주는 게 원래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막 시설로 대량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 그 지침, 운영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지원된 것에 비례해서 생계지원비 차감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차감해 주시고요. 그 푸드뱅크 사업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일부 푸드뱅크, 모 푸드뱅크가 물품을 가지러 오라고 하시고 모금함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모금함. 그래서 거기다가 물품을 가져오신 분께서 돈을 넣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가는 거 아닙니까? 왜? 눈치가 보이니까 안 넣고서 그냥 못 가져가시는 거죠. 말은 좋아서 모금함이고 후원금이 모금함인데 이 모금함이 있는데 1,000원, 2,000원 안 넣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이거 물건 팔아먹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품을 그 운영하는데 보조금 지원하시죠? 네. 운영비 주고 있죠? 우리 급하셔갖고 자꾸 답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답을 원하는 겁니다. 최종 책임 누가 집니까? 문제 생기면 과장님 지시고 국장님 지시는 겁니다. 국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그 책임 다 떠안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물품을 받으면 즉시 나눠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눠주지 않고 한쪽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 그 물품이 쌓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품을 나눠주고 니네 줘라고 보조금만 주시지 말고 가서 지도, 감독, 관리를 하셔야죠. 불시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시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고에 싸놓고 그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야쿠르트. 푸드뱅크 물품 야쿠르트가 거기서 그날 판매된 물품들은요. 뉴스에 저 사진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야쿠르트를 받았던 장애인을 봤습니다. 야쿠르트 자기는 이거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나왔다고. 팔았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은 좋은 의미로 좋은 취지로 후원을 했는데 자기네가 후원한 것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세일 물품으로 그 백화점 앞에서 막 세일 물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야쿠르트 이렇게 이거 유리컵 이 물병보다 큰 이 야쿠르트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뱅크 물품 이렇게 후원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만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받았고 또 이제 기부금 처리해줬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에서 감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확히 환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 질문 안 끝났습니다. 왜 자꾸 뒤에서 손 드십니까? 자, 읍면동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할 게 되게 많은데요. 지금 자꾸 뒤에서 손을 드니까 차분하게 다 할 수가 없네요. 자, 특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성 이동 빼고 14곳이 모두 지원받았습니다. 일반 단체 10곳입니다. 그중에 공동체가 1곳, 금융권이 1곳, 장애인 관련 단체가 2개, 농업인 1, 청년회의소 1, 당목골 마을, 여긴 참 어딘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성에 있는 사회단체 내지는 그 비율에 비해서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주려고 이거 만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특화 사업 자체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읍면동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십시오. 예. 아까 저 동부 무한 돌봄 네트워크 그 감사 사항은 감사팀에서 저거 정산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처분 기준이 있으니까 뭐 주의라든지 시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아마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푸드뱅크의 그 기부금은 사실 이제 기부금은 저희가 보조금을 정액으로 드리긴 하지만 그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올해 기부가 됐는데 내년에 또 안 들어오면 그런 시설이 또 보조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고 국가에다 또 신청해서 받는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좀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은 저희가 배부할 때 최대한 좀 안분을 잘해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물품의 창구가 적재되어 있는 걸 저희가 한번 수시로 한번 감독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고 푸드뱅크 모금함이 있는 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특화 사업은 읍면동 그 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들이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회비 갖고 당초에는 회비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갖고 이제 저희가 예산에 공모사업도 추진을 하다가 이제 읍면동에 그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사업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사업이 나쁘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은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한쪽 기관 쪽으로 총 15군데의 그 어디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동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동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동 빠지고 14곳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고 나머지 10곳이 이렇게 지금 10곳인가요? 11곳. 이렇게 나눠 11곳이네. 총 25개니까 11곳이 지금 나머지가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1곳 중에서 제가 이렇게 금융권하고 다 이렇게 좀 종목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단체별 그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보니까 한 곳도 못 들어온 곳도 많고 이렇게 돼 있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려 있지 않나. 이 선정 과정에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시고 다른 곳은 그만큼 다른 단체들 그 외의 단체들은 그 문을 좀 더 개방해서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게끔 넣을 수 있는 곳을 열어놔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뒤에서 팀장님 계속 대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원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저랑 끝장 한번 토론하시겠다는 거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한번 그러면 자료 갖고 올라와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달라는 자료 주시고 저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복지 정책과 마지막 날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하겠다고 요청 드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